자,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정태현 팀장님, 네. 뭐 오늘도 스마트 원전, 소형 원전 근데 그 너무 좀 네. 어제 오니까 도중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. 있죠? 저 이제 주의 떴고 네, 그렇죠. 조심을 이제 해야 되겠죠. 아무래도. 세상에 다 아는 네. 시세가 돼버렸고 그렇다고 오늘 새롭게 등장한 바이오, 네. 알츠하이머, 아드카드맙 이거를 가야 될지 아니면은 BTS의 버터. 네. 버터로 가야 될지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좀 강하잖아요. 네. 네. 좀 어느 쪽을 좀 보여야 될까요? 그래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널려 있다 보니까 네. 참 원주 팔지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.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가 뭐 어느 정도 드쩍드쩍 좀 막아줘 네네. 영향을 분명히 했죠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가 저도 주제가 어쨌든 사상 최고치. 네. 근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. 시장 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4월달 초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봉상 3,2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이제 시세를 네. 주도하는 그 시세라기보다는 네. 심리적인 것들은 이제 따라가기도 모호한 몇 개 기업들 그리고 또 스펙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 반면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지만 코스닥은 1,000포인트를 밑돌고 네.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이 뭐 네. 들썩하면은 코스닥도 또 다시 또 천스닥 뭐 이 얘기 또 하려나? 네. 그렇죠. 그럴 수 있겠네. 코스닥은 바이오가 가게 되면 무조건 움직인다 봐야 그렇죠. 되겠죠. 네. 인덱스가.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것도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좀 드는데 네. 일단은 어쨌든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게 너무나 좀 확실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코로나 이후에 어찌 보면은 비대면, IT, 2차 전지 너무 확실했거든요. 그래서 LG화학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고 내부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때와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좀 너무나 재미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눈에 확 띄는 이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부터 어쨌든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시간을 지놓고 보면은 그 원전 관련주는 계속 가고 있지만 조선주도 상승했다가 지금 조선도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업종도 어쨌든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게 도드라지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참 어떤 업종을 좀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업종수 두 번째 자막을 보시면은 업종수 남매에 의한 골디락스 장세 그냥 골디락스 장세. 그래서 저는 이 골디락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냥 가는 시장, 그냥 가는 시장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주는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. 환율 같은 경우도 1,110원대를 다시 한번 접근했는데 이 하향 돌파가 돼야 외국인들이 좀 시원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뭐 자동차가 됐던 IT가 됐던 어떤 집중 포커스를 좀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의 환율이 지금 네. 없죠. 금리도 지금 뭐 논란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도 하루 단위로 단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이 동시만기가 파생이 있고 네.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제 확 어떻게든지 뭔가 쭉 시원스러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. 그리고 지금 파생 포지션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간다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. 뭐 네. 최근까지 뭐 미세 선물하고 조정. 코르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부분을 뭐 만기를 앞두고 폭발적으로 뭐 매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선물순 동시 만기일이 현재 이번 주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게 지나도 뭐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좀 변수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저께 개장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약간 흔들렸던 것들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JP모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연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이 될 예정이다. 네. 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 아침 쪽에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이 꺾였다가 장 후반에 물론 회복되긴 했지만 꺾였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도 만약에 좀 지배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고 그럼에도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또 주춤하게 되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이게 될 거고 그와 또 개별적으로 원전이란지 전선이란지 뭐 보안주란지 이런 개별 종목들이 뭐 두더잡기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중에 어쨌든 상승과 하락을 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외국인 선물 쪽 그러니까 선물한지 옵션 쪽 파생 흐름 때문에 계속 장중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을 안 볼 수 없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
추세적으로 일단 어쨌든 시장이 우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보시고요.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한 업종들이 공통분모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SK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기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쪽으로는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지수는 어쨌든 답답한 이런 장세가 답답한 상승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뭐 이번 주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 뭐 지수에 대한 기대감, 네. 사실 지수를 만약에 이제 네. 승부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 같은 네네. 아주 공격적인 상품들이 네네. 있죠. 종목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. 그리고 네. 또 지수의 연관성이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네.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. 그러니까요. 물론 기존에 이제 네.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.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업황 영향을 전혀 못 받고 그냥 거시경제의 어떤 돌발하는 이슈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저께 보시더라도 네이버는 이제 하이스 같은 게 상승이 나왔지만은 삼성전자는 도리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.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업황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 어떤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그 이슈가 좀 악재다 싶으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또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정확히 네. 있진 않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딴짓거리, 그 네. 앞서 저희 모두에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의 기술 격차를 자꾸 네. 얘기를 하면서 사실 팩트는 그게 아닌데 네. 일부 보도가 이제 와전되는 경우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는 어제 또 잡음이 나왔던 게 이제 웨이퍼 폐기를 대량으로 한다는 얘기들이 네. 네. 루머지만 돌았는데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NH 도연우 연구원은 하이닉스 루머는 그냥 그 일반적인 불량 수준. 네. 네. 이걸 가지고 뭐 네. 대량으로 막 그렇게 했다라고 시장이 와전되는.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자꾸 낮잡거나 깎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수가 훅 뭘 하지 못하는.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소외?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쪽에서 TSMC랑 합작을 해서 계속 TSMC 쪽으로 투자 금액을 늘려가다 보니까 삼성적으로 뭐 삼성을 백악관에 초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또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. 아마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이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긴 힘든 그런 이슈거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차량 반도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이게 솔직히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또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기엔 또 무리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찌 보면은 난공불락 이런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그래요. 않을까 하여튼 생각이 뭐 들어요. 애매히 우리가 네. 다뤄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하여튼 뭐 지수 자체에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개별 이슈와 또 개별주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다. 계속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종목 장세, 매일같이 종목 장세. 그죠? 네. 네, 뭐 일단 어제까지의 관심 리스트 현황이었던 것 같고, 뭐 이미 저건 좀 지나간 거. 두산중공업, 뭐 대한전선, H&M, 뭐 한국전력까지 이제 등장을 했고, 삼성전자는 아예 화면에서 사라졌어요. 네. 오늘은 또 이제 아마 바이오가 이제 주류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두카두마 이슈가 지금 호가들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데 뭐 관련 기업은 많이들 있네요. 뭐 젠백스도 있고 피플바이오,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고 퓨처캠, 메디포스트, SK케미칼, 펩트론, 메디프론, 명문제약, 환인제약, 대웅제약 뭐 이렇게 되게 많네요. 공통점이 뭔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아두카두맘이 이제 FDA에서 네. 치매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네. 그럼 이제 유사한 기전과 또 이제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동시다발로 다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호가가 지금 뭐 쭉쭉 밀고 들어오는데 어찌 봐야 됩니까? 따라갑니까? 그러게요. 일단은 요즘은 살 길을 안 주고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두산중공업 예를 들게 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그런 두산중공업의 예를 보면은 네.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오오오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. 그냥 쭉쭉쭉쭉 가버리니까 시세는 참 묘지경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서 진짜 잘 찍어야 되는데 이게 바이오젠이 장중에 네. 60%까지 올랐다가 네. 종가는 38%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던 얘기는 알츠하이머의 치료제가 이제 완성적인 치료제는 아니고 네. 진행을 늦추는, 더디게 하는 네. 그러니까 보완적인 형태라는 네. 얘기 때문에 조금
그래도 아마 100%는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렇죠. 아직까지.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. 그게 글쎄요, 그게 참 뭐.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, 우리의 희망이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. 저희 할머니가 지금 여담이 지금 90이 넘으셔가지고 지금 아우, 약간 알츠하이머 오셔가지고요. 네. 지금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이 좀 많은데 오, 멋진 여담입니다. 그렇죠. 아이고. 네. 참 그게 저기 빨리 완벽한 나왔으면 치료제가 좋겠네요. 네. 근데 초기에 뭐 그런 증상이 이제 네. 확률적으로 높다.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가지고 진행을 막아버린다. 이러면 조금 더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그렇게 나오면 네. 좋겠죠. 하여튼 그래서 완벽하게 100%는 안 되겠지만. 네.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가 좀 들썩거리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그 예상 체결가는 코스피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일단은 저쪽으로 해서 바이오 쪽에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 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그냥 단순 알츠하이머라는 그 섹터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 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만약에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매일 확산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저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또 봤으면 하는 게 우주항공 쪽을 좀 봤으면 우주항공 좋겠거든요. 쪽. 네. 그 차트를 좀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란지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AP위성 이런 종목들의 차트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드는 것 좀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좀 무거워가지고 한국항공우주 네, 연초부터 많이 네.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무슨 이해타산이 있는 거 아니냐는데 이해타산 전혀 없고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 해프닝이 또 있었죠. 어제는 이제 뭐 언론에 나왔지만 일본에서 이제 KF-21에 대해서 네. 굉장히 깎아버렸어요. 폄훼를 뭐 뜨지도 못하는 비행기 다시 해체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팩트를 다 확인해 봤는데 팩트는 전혀 그거랑 근거가 없는 우리의 것은 잘 되고 있고 순항하고 있고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 회사 대변인이 돼버리잖아요. 네. 아니죠. 그냥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. 거니까. 네, 맞습니다. 네. 어떤 그 보도 이런 부분들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네. 바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또 역할이시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, 아니, 그러니까 항공우주라는 분야에 대해서 뭐 네. 베이조스의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, 네. 스타링크 이슈도 있고, 그렇죠. 저궤도 위성에.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연초에도 말씀했지만 이 돈 많은 누나 또 어제 우주항공 태양을 오래 잡았다고 막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도 그 순환매이기 때문에 네. 다시 한번 타이밍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오늘은 사실 바이오가 가장 뜨거운 이슈겠지만, 네네. 뭐 오늘만 사나요? 내일도 있어야 되니까. 네. 내일은 또 저런 게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. 미리미리 좀 알아보자. 그래서 조금 굵직한 것들은 금융지주사들하고 의류, 우주항공 이런 쪽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휠라홀딩스라든지 영어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그리고 호전실업 네. 이런 기업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류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휠라홀딩스도 그렇고 한세실업도 그렇고요. 일단 미국 쪽 의류 소비 확대에 대한 그 소비 확대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의류주들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 쪽에도 최근에 어쨌든 의류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리고 어쨌든 금융지수사도 아까 전에 그 지수사에서 아까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죠. 어쨌든 계속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유동성 유보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부각이 된 종목들이 종목 섹터군이라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최근에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우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금융지사 거기다 플러스 기업은행 이런 모두 기업은행과 지방지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